자, 그럼 우리 이제 김대호 소장님 아까 전에 그럼 말씀 못하시고요. 보충 발언 좀 짧게 간략하게 좀. 기존의 정치 세력화랑은 사실은 뭐 통합추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독자 정당 창당까지 사실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정치 세력화의 기존 패턴들이 있죠. 창준이 만들고 창당을 갖다가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내 선관위 보니까 등록 정당은 34개인데 창준이는 하나 늘어가지고 10개 내보니까 10월 7일 날 또 있어요. 아마 또 조만간 또 막 두세 개가 막 더 추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당 하면은 당연히 그 간판 인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안에 이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하면은 이제 뭐 저기 허경영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딱 한 페이지짜리에다가 그 뭐 하여튼 섹시한 어떤 강령들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허경영도 보니까 10월달에 등록을 했고요. 그게 뭐냐면은 무슨 연금 무슨 뭐 복지 뭐 그런다 뭐 하여튼 그런 이 당 이름부터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는 기존의 패턴은 형식을 있잖아요. 정당은 소울이 보면은 이른바 이제 그 강령이지 않습니까? 경세방략이 이제 핵심인데 소울을 갖추지 않고 껍데기를 갖다가 갖추는 방식으로 다 갔습니다. 창준이 창당 만들고 간판 인물 내세우고 내용은 이제 한 페이지짜리.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목마른 부분이 있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된 어떤 정당이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까 당비도 뭐 사실은 그런 문제고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 경세 방략도 사실은 기본과 원칙에 해당되는데 아무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타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딱 보면은 생태 환경 위기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외교 안보 위기 이때까지 없었는데 있습니다 이거. 경제 고용 위기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위기가 인구 구조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연금에 그렇잖아요. 재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이 그러하고 지방이 그러하고 정말로 어떤 이 지속 가능성 위기가 또 엄청나게 심각하게 쫙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문화 위기 이거 있고. 근데 문제는요. 이 위기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복합입니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데 이게 전부 다 복합이거든요. 자, 근데 더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비판하기는 좋습니다. 사실은. 너가 잘못이야. 결론은 뭐냐면은 나한테 맡겨줘. 나 뽑아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뽑아가지고 될 게 아닌데 이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청년도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노동 강화하면 된다 그러고 여성 친화하면 된다 그러고 지방 균형 발전하면 이거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유주의 뭐 이게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가장 지금 선풍적 인기를 끄는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이게 아마 지금 제일 뒤에 게 아마 제일 그래도 뭐 그냥 짜증이 나니까 확 그냥 쓸어버려 이런 어떤 심정이 젊은 사람들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 구조들을 갖다 맨처하게 뜯어보면은 이게 그냥 그렇게 그냥 확 갈아가지고 젊은 사람을 확 갈든지 여성으로 확 갈든지 이래가지고 또는 뭐 그냥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투사들을 갖다가 한테 다 넘겨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위기를 갖다 전부 개인 장사하는 어떤 저보다 재료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전 냉철하게 뜯어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과연 연금계획할 능력이 있나? 노동계획할 능력이 있나? 공공계획할 능력이 있나? 이런 짙은 회의들이 있어요. 그냥 대책 없이 이제 깔아앉는 듯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망이죠. 내용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더 절망스럽니다. 뭔가 고쳐보려고 했던 사람들도요.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해본 사람들이 더 깊은 절망을 갖다가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태까지 정치 세력과 내 정당 만드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다른 방법은 거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좋겠다. 기본 중에 하나 규약 관련된 어떤 기본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강령 관련된 이제 그 기본 있잖아요. 강령인데, 그럼 강령도요, 이게 제대로 된 강령은 무슨 뭐 복지 공약들이 아닙니다, 이게. 첫째, 저는 뭐냐면 역사인식이 있잖아요. 왜 신쪽 이런 이제 그 김성수를 비롯해가지고 역사인식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그럼 현실인식이 뒤틀립니다. 보이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거대한 집인데, 이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외벽, 내벽, 그 다음에 그다음 지붕도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세분화 전문화된 어떤 분야에서 그냥 다 파들어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전체를 갖다가 종합하고 균형을 잡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사실은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보니까 전부 파편적, 분절적, 일면적 인식밖에 없어요. 파편적, 분절, 일면적 진단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토론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무지하게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의외로 교수님들은요, 그 문제를 갖다가 세계적 보편성으로 해석합니다. 딴 데 다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적 보편성으로 해석해버리면요, 그 대책 없는 문제고, 그러면 적응해야 될 문제로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들이요, 청년 실업 문제, 아까 뭐 지금 그 말씀하신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서요, 일자리 문제나 제조업의 고용 비중 감소나 이러저런 문제들이 세계적 보편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식 사회들은 그 문제를 세계적 보편성으로 봐버리니까, 특히 이제 자기 우파 쪽에서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한국적 특수성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고 국민 정서 강조하는 저 시대착오적 진보들한테 말입니다, 큰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이른바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들이 밟히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는, 우리가 대한민국 의외로요, 강령뿐만 아니라 강령의 핵심 내용은 역사인식하고 종합적 경제방역인데, 종합적 경제방역이 없어. 그 다음에 종합적 경제방역은 무슨 시장주의,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에다가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은요, 뭘 올릴래, 뭘 내릴래, 뭘 없앨래, 뭘 만들래. 마지막에는 이렇게 딱 정리되어 됩니다. 이게 많은 이슈들이거든요. 이게 예컨대 주요 간선도로에 속도를 갖다 10km를 갖다 올린다.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갖다가 그냥 런닝웨이 대통령하고 같이 없애버린다. 딴 데는 놔둬도. 사실 이거 깊이 연구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토론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없앤다. 예컨대 말입니다. 하나하나 말입니다. 이거 다 보면 놀란 소지들이 있는데, 큰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큰 토대와 그 다음에 경제방역이라는 큰 어떤 기둥하고 지붕에다가 마지막에는 그다가 가구들을 놔야 되는데, 그 가구들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뭐 올릴래, 내릴래, 없앨래, 만들래, 이렇게 마지막에 딱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냐면 이까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다 이런 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뭐 상원은, 하원은, 뭐 부주, 보안관, 검찰, 총장 뭐 이래가지고 쫙 서명해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거 하려면 우리 조직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간판 인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있는 거는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방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갖다가 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치열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딱 정리를 갖다가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연면을 쫙 해야죠. 그리고 저는 100만 원씩 내는 최소 33명, 나아가서 100명, 더 나아가면 300명. 예컨대 이렇게 그냥 그 어떤 매니페스토를 갖다가 딱 앞에 내세우고 몇십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줄이면은 뭐 몇 페이지도 되고, 더 줄이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갑니다. 어쨌든요, 저는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뭐냐면 딱 한 단어, 두 단어에 담아야 됩니다. 예컨대 저는 책임과 전진, 책임과 미래, 저는 뭐 자유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딱 한 단어로 정리하고,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두세 페이지 선언문으로 정리하고, 30쪽, 그 다음에 그 뒤에는 300쪽짜리 이렇게 쫙 정리가 딱 돼 있고, 한 30쪽 내지 40쪽째에 대해가지고 매니페스토에 대해가지고는 그러다가 이름을 쫙 연명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을 갖다가 딱 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 또는 33명, 100명, 300명 이 정도가 딱 되면은 이거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거다. 꿈에 그리던 바로 그거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제가 사실 이 경세방약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말이 쉽지 엄청나게 어렵더라고 이게. 저희가 한 4, 5년에 걸쳐가지고 한 달에 한 2-3번씩 이 토론들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물론들은 잘 안 나와요. 진짜. 그래도 초안 정도는 제가 볼 때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펼치면은 이게 A4 1000페이지가 되고요. 줄이면은 아까 뭐 딱 한두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페이지로 그 다음에 몇십 페이지로 쪼르륵 되는데 저 몇십 페이지짜리를 갖다가 다음 주까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뼈를 깎는 어떤 그 고민들을 갖다 한 결과니까 토론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이슈 파이팅할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울시장 자리 없앴나?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없애니?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주요 간선도로 속도를 10km로 올리니? 뭐 탈원전 이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탈탈원전은. 뭐 그런 어떤 거와 더불어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쫙 그냥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딱 내세우고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조직도 자금도 간판 인물이 없어도 제가 볼 때 한번 성부를 갖다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형식을 먼저 갖추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갖다가 먼저 가지고 성부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솔루션은 다양합니다. 독자 정당부터 해가지고요. 공주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주 좋은